문재인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다른 건 다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이고 문재인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그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직계 후배.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검사 생활하면서 어떤 존재감도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시키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때 이성윤이 또 발탁한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준철입니다. 자, 전준철이어서 근데 그 이성윤이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철을 자기가 추천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윤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주 그 전준철을 추천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이 그래 전준철을 추천한 거 별로 잘못한 거 없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전준철 대신 조국당에서 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했을까?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옵니다. 이성윤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최고위원 참석을 하기에 앞서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유튜브에 먼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성윤이 전준철은 친윤 검사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핍박받고 검사를 그만둔 다음에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전준철이. 그래서 자기가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추천을 한 이유가 윤석열에게 핍박을 받아서 내가 그 추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복을 하라고 내가 추천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조은석 특검도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라는 조은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었죠. 그 악연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검찰총장 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문재인 때 감사위원으로 갔다가 윤석열 정부하고 부딪히고 그 악연이 있던 사람을 내란 특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성윤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핍박을 받은 그 검사를 내가 추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전준철이 특검을 했어야 하네? 전준철이 그러니까 2차 내란 특검감으로 제격이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미 노발대발해서 전준철 대신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바꿨어?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을 했어야지. 전준철을 추천한 이성윤을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을 타박을 하는 거죠. 김어준 씨가 그러면서 전준철한테 직접 해명을 듣지 않으면 부적절한 추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성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도 않다. 열받은 쪽은 열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문제없다는 쪽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던 것인데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기는 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전준철을 임명하지 않은 이재명을 타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김어준 씨가 전준철 변호사는 이 대북 송금 사건 본류가 아닌 횡령, 배임 혐의 일부만 변했을 뿐이다. 추천 과정 역시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검찰 시절 겪은 고초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추천한 것인데 이거를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이재명에게 정청래가 마치 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추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마라.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죠. 노발대발 경로했다.
하는 그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친명, 이현주나 이런 쪽에서 친명에서도 막 반발을 하지만은 진짜 지금 언론에서 경로를 했다, 분노했다, 격분했다 나오는 그 이재명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이 초단기에 이런 그 취급을 받는 그 상황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렇게 김어준이 이재명을 좀 만만하게 보고 흔드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문재인이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번에 뭐 문재인이 그 유튜브 한다고 했죠. 근데 유튜브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평산 책방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 문재인이 탁현민, 그때 의전 비서관 했던 탁현민하고 앉아서 또 경제 관련 책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탁현민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과거 문재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니까 문재인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다른 건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가짜 통계 조작 같은 것을 해가지고 부동산 값을 조작하고 했을 뿐이 아니라 그 취업률 같은 것도 그때 다 조작을 했죠. 통계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 갈라치기 예사로 일어났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거를 거치고, 또 한일 무역 갈등이 일어나서 죽창가를 부르고 그런 그 행태를 했고, 그 와중에 또 딸 문다혜씨 태국에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전 그 부서들을 다 동원하고 이래서 정말 혼란한 그런 임기 기간의 일들이 많았었는데, 부동산만큼만 실패를 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우롱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재인 이야기를 다시 이제 꺼내는 것이, 물론 오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좀 황당한 부동산 정책만큼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 이재명이 고립되고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변호사들을 특검으로 추천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정청래가 자기 특보로 앉히고, 이런 상황들이 초단기에 이재명이 마치 레임덕을 겪는 듯한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한 언론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뉴스 24라는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제목으로 띄웠습니다. 특검 추천 논란에 당청 갈등 격화되는데, 이거는 정권 말의 정상이다.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정권 말 정상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내라모리 특검이죠. 그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당청 갈등이 재점화되는데, 조국당과의 합당, 그리고 검찰 검찰 해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엇박자가 계속됐는데, 당청 간 이상 기로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정권 말기적 현상인 당청 갈등이 반복되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언론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권 말 정상이다. 이재명이 그제 2차 지난주죠. 2차 종합특검으로 조국당 추천 사람인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의 이 낙점이 이제 무산된 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준철의 과거 이력 때문이죠.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 김성태를 변호를 한 그런 이력 때문인데, 이재명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정청래가 전준철을 추천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발대발했다는 거죠. 이게 정권 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재명을 허당으로 봤으면은 저런 추천이 나왔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변호사를 자기 특보로 정청래가 임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정청래가 일단 즉각 사과하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바로 어떤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서 그 자기 법률 특보를 그런 사람을 또 임명을 했다는 것도 지금 나왔죠.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에 그 청와대하고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이 검찰 해체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속도 같은 것을 놓고 막 주도권 다툼을 벌였고, 그때마다 이재명이 졌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졌습니다. 정청래가 막 밀어붙였죠. 지금 이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도 정청래 의대대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초단기에 좌파 안에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하고 정청래가 막 부딪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 정권 초기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의 분석이 지금 실렸습니다. 최진 씨는 좀 중도 성향의 평론가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지금 상황을, 최진 평론가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통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처음에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그때부터 같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 좀 민주당 계열이죠. 그때 성향이 처음에는, 지금 중도 성향인데, 어쨌든 좌파 내부를 잘 아는 그런 평론가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권 말기 현상인 당청 갈등이 정권 초기에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이례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위, 템포 조절을 해야 하고, 청와대나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청 간 긴밀한 물밑 대화를 상시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청와대가 언젠가는 강하게 정청래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당과 정권이 공멸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지금 8개월 됐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